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서윤의 톡톡쇼 인터뷰에 이세영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인 AI 컨텐츠 플랫폼 리튼 테크놀로지 이세영 대표님 어떤 사람일까요? 회사 리튼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장문 솔루션들이나 이미지 생성과 같이 최근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이 제너레이티브 AI 분야에서 사용자들한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응용 기업입니다. 리더로서 이끌고 있는 이세영이고요. 2023년 더 제너러티브가 화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스타트업을 설립을 하셨는데 설립을 하시게 된 계기와 스토리를 전해줄 수 있으실까요? 올해 챗GPT의 등장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큰 베팅들을 이어나가면서 좀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요즘인데요.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시작은 모델이 이 정도로 크진 않았었던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소년들을 위한 이런 장문 컨퍼런스들을 열면서 대학생 시절부터 그런 봉사활동을 이어가던 팀이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약간 다양한 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전환들을 목격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런 장문 어려움과 또 창의성에 대한 확장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언어 생성 모델들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응용 사례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또한 초거대 생성 AI의 응용 시장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학술대를 직접 만들어서 했던 그런 다양한 탐구를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어떤 계기로 하셨을까요? 고등학생 때 그런 컨퍼런스를 왜 만들었고 또 그거를 어떻게 올해까지 하면 10년인데 10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뭐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초등학생 때 제 생각이 초딩 입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뭔가 생각이 같이 절하되거나 저평가받게 되면 약간 좀 속상해하는 때로는 분노하는 그런 좀 독특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도 좋게 발현이 돼서 어른 흉내를 내는 논문과 같은 글들을 써봤는데 그 과정들에서 제가 되게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다 생각을 했었고 이런 교육 과정들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컨퍼런스로 시작이 됐고요. 처음엔 30명의 작은 동아리였는데 매년 10배씩 성장을 거듭해서 종래에는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아시아권 최대 컨퍼런스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논문을 읽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제가 어른 흉내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제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들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논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제가 박사 논문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논문을 쓰는 과정이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은 논문의 논자도 듣기 싫을 만큼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에 논문을 봤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지식의 탐구? 어떤 그런 자극에 의해서 그런 논문을 접하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나 탐구해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많이 펼쳐나갈 수 있는 좀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보통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는 취업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스타트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스타트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 또한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창업가가 꿈이었고 또 창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빨리 창업을 할 줄 몰랐고요. 창업을 하게 됐던 그 시점을 돌이켜보면 그 컨퍼런스가 보통 3, 4억 정도의 예산으로 개최가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1월 대회를 하루 앞두고 취소를 했었고 그 취소로 인해서 이제 1억 원이 넘는 환불금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환불금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3명 정도가 휴학을 했어요. 온라인 과외로 글쓰기 교육을 하면서 돈을 갚아나갔는데 3개월 만에 해당 그 빚은 모두 다 갚았고 와 초스피드로 그 후부터는 돈이 벌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게 좀 되겠구나. 창업을 하게 됐었고요. 이렇게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셔서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재미있는 이슈들도 많고 또한 어려운 부분도 많을 텐데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만든 제품이 세상에 나와서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이기에 가능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는 최초인가요? 네, 이런 제너레이티브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거의 최초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서비스들을 만드는 게 유저들의 반응을 듣고 또 전에 없었던 분야를 좀 개척해 나가는 게 되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고 되게 마음 맞는 팀원들과 되게 한 곳을 바라보는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어느 것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려운 부분은 처음 이 시장을 이제 열어나가는 단계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정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하거나 했을 때 어떤 규칙을 얘기하시는가요? 선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수록 더 이제 저희만의 관점과 또 유저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회사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시다고 하셨는데 진정성을 담으려고 하는 이유 또한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기술을 통한 인간 창의성의 확장. 이게 회사의 슬로건인가요? 학술대회 때부터 이어오는 그런 미션이다 보니까 동일한 미션에서 합을 맞췄던 팀원들과 창업을 해서 새로운 기술 혁명의 순간에 그 미션을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그것을 진정성이라 부르는 것이고 저런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도 있었고 11년도부터 저희가 제품 출시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의문과 또 불안감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견디고 제품을 내고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게 저 미션을 정말로 믿고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곳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한 인간 창의성의 확장.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혁신을, 이노베이션을 하고 계시잖아요. 20대에 이런 스타트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세영 대표님만의 밀어붙이는 뭐 이런 게 실행력이 좋으신가요? 오늘 보니까 왠지 막 실행력이 열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인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행력, 뭐 과거 학술대를 만들었던 것도 그렇고 기회를 봤을 때 창업으로 뛰어든 것도 그렇고 실행력 부분이 장점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요. 실행력이 있다고 해도 모든 걸 다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실행 과정을 함께 해줄 마음 맞는 팀원들이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벤트도 하시고 축하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또 축하도 하시고 하시나요? 스타트업은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런 축하나 기세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아까 사무실에서 보셨겠지만 징이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큰 징을 하나 놓고 좋은 일이 생겼거나 또는 긴급한 일이 생겼거나 어떤 새로운 팀원이 합류할 때나 징을 치면서 울림을 계속 가져가는 좀 이색적이네요. 징을 놓고 굉장히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아닌가. 제가 알기로 무형문화재분께서 만든 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안에 그 느낌이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자유로움 속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어떤 대표님이신가요? 무서운 대표님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표님으로 리더 역할을 하실까요? 리더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아직 많이 배워나가는 단계에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 팀을 프로 약간 스포츠 팀 같다 생각을 합니다. 팀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선수처럼 최고의 자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유니폼도 있고 저거는 저희가 출장 나갈 때마다 현지 팀에다가 축구팀이든 축구팀이 야구팀이든 유니폼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CES 갔다 올 때 라스베가스에 또 미식축구팀이 하나 있는데 그 팀 유니폼에다 해왔습니다. 한국 미식 축구단의 국가대표님 맞습니다. 현재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대표팀은 제가 과거 학생 시절 때 했었어요. 최근에 라스베가스 CES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굉장히 좋은 소식 CES에서 2023년 혁신상을 수상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렇게 혁신상을 수상하시게 된 스토리를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CS 혁신상을 준비를 했던 제품은 리튼 트레이닝이라는 제품이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사내 해커톤으로 기획을 했던 제품이었어요. 이 기술이 글을 대신 써주는 걸 정말 잘하지만 반대로 글쓰기 튜터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계속 쓸 때 그 글에 따라서 반응해서 계속 AI가 질문을 던져주는 구조를 띠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언어 모델들, 다양한 초거대 모델들을 응용하고 종합하는 부분과 영어 외의 언어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튼 트레이닝은 실제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다 제공이 되고 두 가지 언어 모델을 한 제품에 안정적으로 녹여서 실제 유저들이 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만드는 거를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하고 실험할 수 있느냐가 좀 핵심이었던 포인트가
그거를 이제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위해서 약간 추진했던 프로젝트였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리튼 트레이닝이라는 제품이 제가 2박 3일 동안 영종도에 가서 네. 해커톤을 열면서 그 안에서 다 만들어졌고요. 네. 다 만들고 나서 증도 한번 치고 아. 그 이후에 이제 그거를 CES에 출품을 해봤는데 네.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 중에 최초로 혁신상을 수상할 수도 있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죠. 네, 스포츠 팀을 코치님처럼 이끈다라고 하셨던 그런 리더십과 네. 함께 하신 팀원들의 협력하시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과 또 마지막에 행운을 따라가게 하는 게 징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징이 굉장히 이 회사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나요? 네. 재미있네요. 징도 치고 징을 안 치면은 행운이 안 올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래서 더 점점 세게 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최근에는 더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초를 다투는 미팅과 회의도 많으시고 하실 것 같은데 일상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요? 아침에 약간 일하는 것보단 밤에 일하는 게 더 잘 돼서 네. 보통 10시쯤 출근을 하고 회원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주로 요즘은 또 서비스를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고 유료 전환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좀 숫자들 계속 지표들 계속 체크하는 것들 하고 있고 그리고 미팅에 있으면 외부로도 많이 나가는 네. 내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끔은 무거운 책임을 조금 내려놓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취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다양한 스포츠들을 시도해봤는데 네. 미식축구만큼 재미는 없어서 미식축구를 보거나 시즌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봄에 보통 있는데 시즌에 2-3경기 정도 나가거나 아직도 그러면 선수처럼 어떻게 실력 발휘가 되시나요? 약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와 커넥팅 더 닷을 라인으로 연결하는 이세영 대표님만의 어떤 비결이라면 비결 이런 게 있으실까요? 새로운 분야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낼 때 언러닝이라고 하는 폐기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전부 없애고 다시 생각하는 것들을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또 저희 팀원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있고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런 방식의 습관들을 잘 키웠던 것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었던 방법들이 아닐까. 기억에 남는 시행착오가 있으실까요?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고 뭐 약간 다양한 노트 앱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온갖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었는데 고객의 관점에 생각하지 않고 무겁게 만들었던 게 좀 대표적인 시행착오라 생각을 하고 지금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유저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 현재 8만 명을 넘어서 이제 더 많은 유저들이 지금 써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생활 속에서든 아니면은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니트인에서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그래서 우리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적용하면 좋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모델들의 이점을 저희는 극대화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이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과거에는 고유하면서 동시에 방대한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역설적인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너레이티브 AI들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런 콘텐츠 생성, 텍스트나 이미지, 뭐 이제 향후에는 비디오나 3D까지 이런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코스트, 비용을 아주 극단적으로 낮췄고 시간 또한 극단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유하면서 되게 방대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점들이 열린 시점인데요. 리트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시장들이나 업무에서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제품들을 소개해야 되는 그런 제품 상세 페이지라든지 광고 문구, 또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메일과 보도자료, 블로그 아티클,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유저들의 매출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네. 네, 뉴틴에서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이 네. 우리 뉴틴을 사용해보고 이런 장점이 있었다, 이런 좋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신 경험담이 있으실까요? 최근 유료 전환을 하고 나서 네. 유저분들의 약간 피드백들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본인 업무에서 이제 뉴튼 없으면 못하는 업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피드백해 주시는 것들도 계세요. 실제 그렇게 업무에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 사용하면서 생기는 불편함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네. 되게 재밌고 또 네.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AI의 역할이 있다면은 또 인간이 끄집어내야 되는 창의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AI와 인간이 새롭게 공존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제 작업의 시대잖아요. 뉴튼이 다 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의력을 사람이 어떻게 차별화로 입혀 나아가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과 네. 또 사람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네. 또 AI의 이런 발전에 대한 뭐 공포감도 상당히 네. 많이 나는 질문들을 듣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과거 학술 대회를 할 때 경험했던 것에서 저희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청소년들이 글을 쓸 때 이 글에 약간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한 편의 글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대학원생분들이나 그 교수님들이 계속 피드백을 주시면 학생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말 자신만의 관점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신만의 관점과 주제나 더 중요한 것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글이 더 유려해지는 또 되게 논리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었는데요. 저희 그때 인간과 인간의 인터랙션이 지금 기술과 AI와 인간의 인터랙션과 상당히 닮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이나 또 이 구현의 영역들을 많이 도와준다면 인간은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더 궁극적으로 저희가 창의성의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인간의 어떤 창의성이 같이 융합이 됐을 때 더 궁극적인 창의성이 확장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뉴튼을 통한 AI의 글쓰기에 미래가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과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선물 같은 소중한 사람과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코로나19 위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던 가장 큰 힘은 그때 같이 함께했던 팀원분들, 우리 시작했던 팀원분들이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시작을 아직 못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그때 다 같이 그 빚을 갚는 시절에는 전부 10kg 이상씩 빠졌거든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 새로운 기술이 올라오는 것들을 목격하고 그 순간을 함께했던 저희 초기 팀원분들이 가장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저는 아직 저희 팀이 되게 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커지면 또 나중에 합류하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 감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휴학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을 하셨는데 꿈나무들에게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키워드 로드맵이 있으실까요? 학생 단계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한 10배 정도 더 재밌고요. 그래요? 전 지금 대답이 반대로 나올 줄 알았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10배로. 기대했던 것보다 100배 정도 더 힘들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되게 뜻이 맞는 팀원분들이나 또는 꼭 진짜 풀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꼭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이 꿈나무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을 것이다 라는 또 메시지는 없을까요? 저도 창업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그 선배 대표님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조언이나 그런 부분들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런 좀 조언을 많이 구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걸 되게 당당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들도 그 앞선 대표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저도 얼른 더 성장을 해서 더 성숙한 리더가 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조언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타트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꿈을 키우는 꿈나무들에게는 어려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벽은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학술대회 운영할 때도 되게 후츠파 정신이라는 정신을 되게 좋아했어요. 후츠파 정신이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어인데 이제 뻔뻔하고 당돌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처음 알게 된 게
과거 저희가 모셨던 한 연사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네. 저 그분한테 그냥 콜드메일 보냈었거든요. 뻔뻔하고 당당하게 네. 해도 충분히 도움을 주실 분들은 분명 100개 메일을 보내면 한두 분은 좀 꼭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인내도 필요하네요. 네. 100개 중에 한두 개를 건지기 위해서. 네. 굉장히 이세영 대표님만의 어떤 단단함이 있으시네요. 뻔뻔함.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파 세대, 틱톡 세대, 초중고 학생들은 책을 읽고 책을 접하는 것보다 영상을 접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세대가 유저가 될 가능성이 많을 텐데 뉴틴을 사용할 니즈가 얼마나 느낄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텍스트의 영역들은 네. 존재를 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상 세대들, 영상 더 익숙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제너레이티브 AI 영역들도 지금 계속 뭐 텍스트에서 이미지, 이미지에서 비디오, 3D, 음성, 다양한 영역들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 영역들의 모델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제공을 저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저들 중에 10대가 있을까요? 아직은 사실 10대, 리튼 트레이닝은 다 10대 유저들입니다. 글쓰기 교육을 받는 형태이다 보니까 10대 유저들이고 네. 저희 리튼 툴 자체는 네. 비즈니스 콘텐츠 생성이다 보니까 네. 주로 20, 30대 분들이 네. 많고 네. 놀랐던 거는 40, 50대 분들도 되게 유저가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 중소상공인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네.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니즈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불확실한 시대,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위기 의식이잖아요. 제너레티브 AI 응용과 사업화의 미래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실까요? 제너레이티브 AI가 촉발한 또 제너레이티브 AI의 가장 큰 이점이 네. 결국 그런 변화의 약간 중심점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고요하면서 방대한 생산과 네. 다양한 콘텐츠 영역, 생산 영역들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위기 부분,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네. 또 저작권적인 네. 부분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레이 존인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 위기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리튼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의 윤리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AI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술적으로나 좀 정책적으로나 AI 윤리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과기부랑 같이 AI 윤리 준칙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앞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새로운 이 기술 혁명 속에서 정말 이 사람과 AI를 잘 이어줄 수 있는 기업으로 기억이 되고 싶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일상을 변화시키는 킬러 앱들을 많이 찾아내는 그런 도전을 하는 네.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네. 창의적인 컨텐츠로 뉴틴은 기술 사고의 확장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를 AI 컨텐츠 플랫폼으로 뉴튼 테크놀로지 네. 선한 가치를 퍼뜨리는 선구자로 네. 진정성 있는 회사로 만들고 싶다고 하신 이세영 대표님 앞으로 더 꿈과 목표를 향해 글로벌하게 더 멋지게 날개를 펼쳐주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